내 인생이 여든을 향해 조용히 흘러갈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선영이고 올해 58살입니다. 경상북도 문경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살며 아이들을 키웠고 아이들은 모두 서울과 부산 등지로 흩어졌어요. 우리 집은 산자락 아래 작은 농가로 주변엔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가득했고 텃밭에서는 늘 채소가 자라곤 했죠. 남편은 예전부터 듬직하고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나이 탓인지 부쩍 몸이 약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남편이 힘겹게 낡은 나무 판자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 김영호가 힘겹게 낡은 나무 판자를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를 잡고 쓰러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조심스럽게 원피스 끈을 고치고 있었죠. 내 옷차림은 늘 단정했어요. 그날도 연한 분홍빛 꽃무늬가 들어간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나일론 스타킹을 신고 있었죠. 발에는 낮은 굽이 달린 벨벳 슬리퍼가 편안하게 감싸주고 있었어요. 그런 내 모습이 어쩐지 나 자신에게도 위안이 되었답니다. 남편이 힘겹게 나무 판자를 들어 올리려다 결국 떨어뜨리자 나는 급히 현관문으로 달려나갔어요. 영호야, 그만둬.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외쳤죠. 남편은 허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던 남편이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마을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고 곧 카자흐스탄에서 온 젊은 일꾼들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젊은 남자들이라면 남편의 일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며칠 후 먼지 자욱한 경운기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 사람 중 2명은 다부지고 수더분한 인상이었고 셋째는 나를 한참 동안 멈칫하게 만든 청년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류슬란. 20살도 채 되지 않은 그는 넓은 어깨에 하얀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땀으로 등 부분이 흠뻑 젖어 있었죠. 그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이었고 까만 머리칼은 까마귀 날개처럼 윤기가 흘렀어요. 사모님, 일꾼들 왔습니다. 라고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씩씩하게 외쳤지만 나는 오직 류슬란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가 내 눈을 마주치자 그의 깊은 눈동자가 내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내 다리를 감싸고 있던 반짝이는 스타킹 위로 시선이 머무는 느낌이 들어 숨이 막혔죠. 그의 눈빛은 대담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무겁고 평가하는 듯한 힘이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 안쪽의 작은 별채, 오래된 부엌 겸 휴게 공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집안은 분주해졌고 나는 점심 준비를 하며 새로 생긴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마치 공기가 더 무겁고 뜨거워진 듯한 느낌이었죠.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나갔을 때 류슬란이 근처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가 도끼를 내려놓고 다가와 말했죠. 선영 씨, 너무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내 손에서 물통을 받아 들었을 때 우리의 손가락이 닿았어요. 그의 거칠고 뜨거운 손바닥과 내 부드럽고 시원한 손의 대조가 내 몸을 전율케 했죠.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광대뼈를 타고 흘러내려 셔츠 뒤로 사라졌고 짙은 남성의 향기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 젊은 남자의 힘과 열정은 이 집에서 오래 잊혀진 어떤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듯했죠. 그가 가뿐히 무거운 물통을 들었고 그 옆에 서 있자 내 심장은 이상하게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슬리퍼를 신고 계시네요. 그가 조용히 내 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급히 몸을 돌렸고 고마워요, 류슬란 씨라고 속삭였죠. 그날 저녁 남편은 더위에 지쳐 곧바로 잠들었고 나는 별채에서 들려오는 류슬란과 동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내 손이 나일론 스타킹 위로 미끄러질 때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그때까진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도움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 가을은 우리 마을 문경의 긴 여름보다 훨씬 뜨거울 것임을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문경의 뜨거운 여름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한낮의 태양은 마당 위 낡은 기와 지붕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무거운 열기와 건조함에 지쳐 가지를 축 늘어뜨렸고 남편 영호는 아침 일찍부터 인근 읍내로 고장난 펌프 부품을 구하러 떠났어요. 나는 농가에 홀로 남아 집안일에 분주했지요. 정적이 감도는 집 안은 파리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망치질 소리만이 깨웠고 일꾼들은 베란다의 마루를 새로 깔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당 한쪽에 있는 지하 저장고로 내려가 사과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저장고 안은 시원하고 습기가 감도는 흙내음이 가득했죠. 언제나 그렇듯 단정하게 옷을 입었지만 오늘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색깔의 타이트한 펜슬 스커트가 엉덩이를 감싸고 있었고 목이 높게 올라오는 반투명 블라우스 위엔 남편이 30주년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그 아래엔 까만 레이스 속옷과 뒤에 솔기가 있는 섬세한 스타킹이 감춰져 있었죠. 발에는 굽 높은 광택 있는 구두가 발걸음을 더욱 자신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장고에서 무거운 엔토노프 사과 상자를 옮기려다 손톱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문틈에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선영 씨, 도움이 필요하세요. 갑자기 가까이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문가에 서 있던 건 바로 류슬란이었죠. 그는 민소매를 벗고 땀에 젖은 흉곽이 빛났습니다. 그의 구릿빛 피부 위로 선명한 근육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목에는 심플한 실 목걸이에 작은 부적이 걸려 있었어요. 비 온 뒤의 습한 공기와 남성의 채취가 저장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네, 상자가 너무 무거워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류슬라는 계단을 내려와 좁은 저장고 안을 지나며 내 어깨에 닿았고 블라우스의 차가운 실크와 그의 뜨거운 피부가 맞닿는 순간 내 몸은 움찔했어요. 그는 상자를 가뿐히 들어 올렸지만 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좁은 통로에서 우리 둘은 마주 서야 했고 그의 깊은 눈동자가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봄바람에 취한 듯한 그의 시선은 진주 목걸이, 내 가슴, 그리고 스커트 밑으로 살짝 드러난 스타킹까지 훑었죠. 류슬란 씨, 일하러 가세요. 나는 딱딱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작고 애처로웠어요. 그는 내 앞에 한 걸음 다가섰고 이제 우리 사이엔 몇 센티미터의 공간만 남아 있었죠. 그의 쇄골 위로 맺힌 땀방울과 그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내 온몸을 달구었습니다. 선영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동안 그는 늘 존칭과 함께 부르곤 했는데 이번엔 다르더군요. 우리 카자흐스탄에선 오래된 와인이 젊은 에너지보다 강하다고 하죠. 그의 손끝이 내 팔꿈치 위를 스쳤고 그 뜨거움에 나는 얼어붙은 토끼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잘못된 것이지만 너무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저 연로한 아내가 아니라 간절히 원해지는 여자가 되었어요. 바로 그때 위층에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나왔다. 영호의 목소리는 맑은 하늘에 천둥같이 울렸고 류슬라는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뛰어 올라가더니 사장님, 사과 옮기는 걸 도와드렸어요. 라고 외쳤죠. 나는 어두운 저장고 안에 홀로 남아 손이 닿은 곳의 뜨거움을 느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 일이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내가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오후, 문경의 무더위는 더욱 짙어져 마치 숨이 막힐 듯한 공기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영호는 펌프 부품을 구하러 읍내를 다녀온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웃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고장은 생각보다 심각했나 봅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맞아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죠. 저녁이 되자 나는 평소와 달리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와인비디 감도는 니트 원피스는 몸에 딱 맞아 둥근 가슴과 굴곡진 허벅지를 강조했고 그 아래엔 검은 레이스 속옷과 매끈한 스타킹이 숨겨져 있었죠. 발에는 높고 날렵한 구두를 신고
목에는 남편이 준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나를 단단하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새벽 2시쯤 문 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짧고 단호한 노크였죠. 나는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소리임을 직감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 습기 가득한 옷을 입은 류슬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젖은 방수포를 들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빗물에 축 젖어 있었습니다. 선영 씨, 별채 지붕이 뜯겨 나갔어요. 지붕판이 밀려났는데 당장 뭉툭한 괭이나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단호했죠. 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고 그는 마치 한바탕 폭풍을 몰고 온 듯한 냄새, 비 온 뒤의 흙내음과 젖은 옷에서 풍기는 남자의 향기를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흰 티셔츠는 몸에 달라붙어 근육의 굴곡을 선명히 드러냈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가로질렀죠. 나는 애써 그의 몸에 집중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강렬한 존재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어요. 괭이는 복도 끝 창고에 있어요. 나는 말하며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내 앞을 막으며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비에 젖으면 감기 걸릴 거예요. 나는 걱정스레 말했지만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이 정도는 괜찮아요. 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깊고 검게 빛났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과 뜨거운 숨결 사이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어요. 선영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거칠고 낮아졌고 내 목덜미에 숨결이 닿았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이곳에 온 이유를 잊게 돼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류슬란 씨, 제발 뒤라며 멀어지려 했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뺨을 적신 비에 젖은 손으로 살며시 만졌습니다. 차가운 손과 내 뜨거운 피부가 만나는 순간 나는 모든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그 순간 위층에서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와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류슬란은 재빠르게 물러나며 도구는 제가 가져올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나는 홀로 남아 떨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날 밤,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문경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바람은 오래된 감나무 가지를 세차게 흔들었죠. 집 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남편 영호가 이웃집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혼자 남아 그날 밤 일어난 일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나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와인빛 니트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몸에 착감기는 원단이 내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속에 입은 검은 레이스 속옷과 스타킹은 나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발끝에는 여전히 높은 굽의 구두가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죠. 나는 이 옷차림으로 집안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오후 2시쯤 문 앞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짧고 확실한 노크였죠. 나는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채 젊은 청년 류슬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고 젖은 옷이 그의 탄탄한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아직도 빗물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젖은 방수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영 씨, 별채 지붕이 심하게 손상됐어요. 당장 수리가 필요해요. 괭이나 지렛대가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존재감은 마치 폭풍처럼 나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고 그가 내 앞을 막아서며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비에 젖으면 감기 걸리실 거예요. 나는 걱정스레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깊고 농밀해 보였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젖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가 내 온몸을 감싸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선영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지고 거칠어졌으며 내 목덜미에 그의 숨결이 닿았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이곳에 온 이유를 잊어버려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류슬란 씨, 제발 디라며 뒷걸음쳤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뺨을 적신 젖은 손으로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차가운 손과 내 뜨거운 피부가 만나는 순간 나는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위층에서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와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류슬라는 갑자기 물러나며 도구는 제가 가져올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 속에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 남아 떨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이 뒤엉켜 심장이 미친 듯 뛰었죠. 그날 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내 마음속에선 끝없이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남편 영호가 옆방에서 깊은 잠에 빠진 사이 나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곱씹었어요. 내 안에서 솟구치는 욕망과 죄책감이 끊임없이 충돌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감정들이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의 그 눈빛,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짙은 남성의 향기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끌리고 있었고 그 끌림은 점점 더 강해져 갔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남편과의 삶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커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와인빛 원피스가 몸에 꼭 맞게 감싸고 진주 목걸이가 목선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거울 속 내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불꽃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불꽃이 앞으로 어떤 불길로 번질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펌프 수리를 위해 멀리 떠나 있었고 나는 일꾼들과 함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류슬란의 존재가 점점 더 내 주변을 채우고 있었고 그는 때때로 다정한 말투와 함께 나를 바라보며 미묘한 감정을 전했습니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비밀을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촌의 일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 문득 내 휴대폰이 벨소리를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한 남자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 씨, 밤에 그 헛간에 나와라. 만약 그가 널 건드리면 나는 이 집을 불태울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평범한 아줌마는 사라지고 이제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여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 불꽃은 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화염이 되어 나를 삼켜버릴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문경의 하늘은 맑게겠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렁이는 불안을 감추려 애쓰며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 영호는 이웃 마을에서 온 전화로 급히 펌프 수리건으로 불려갔고 이번에는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했죠. 나는 그가 떠난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고독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조용한 집안에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고 예상대로 젊고 검은 머리칼이 빗방울에 젖은 채로 선 류슬란이 서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들어와 거실 한가운데 서더니 이번에는 전과 다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깊고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선영 씨, 제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숨겨진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할 게 있어요. 이곳에 온 이유, 그리고 내가 감추고 있던 비밀이요. 나는 그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는 사실 단순한 계절 일꾼이 아니었고 카자흐스탄에서 온 그의 사연은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마을에 숨겨진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이 이 집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류슬란의 고백은 내 심장을 두드렸고 나는 그가 내게 숨겨온 진실을 알아갈수록 이 상황이 단순한 농촌의 소소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죠. 그의 눈동자에는 무거운 짐과 동시에 나를 향한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영 씨,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나도 감당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찬 듯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어떤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유혹이나 갈등을 넘어 깊은 비밀과 운명의 소용돌이로 나를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류슬란과 나, 그리고 이 집에 감춰진 진실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채 나는 그저 그의 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류슬란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며 무거운 고백이 이어졌죠. 선영 씨, 사실 나는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나는 고국에서 가족과 연결된 위험한 일에 휘말렸어요. 그 일은 우리 가족의 명예를 걸고 감춰야만 했던 비밀이었죠. 그래서 여기 문경의 이 작은 마을로 도망쳐 왔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내게 다가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 그리고 당신과 남편분과도 그런 비밀이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머무르게 됐고 당신을 지키려는 마음도 생겼죠. 류슬란의 고백은 나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알던 평화로운 농촌의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왜 지금까지 숨겨왔어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진실을 말하면 모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도 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 순간 집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게 짖는 소리가 들렸죠. 류슬란은 재빨리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어요.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듯했고 나와 류슬란, 그리고 영호까지 모두가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선영 씨,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나는 떨리는 몸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촌의 일상이 아니라 운명과 맞서는 전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집안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류슬란의 고백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정들을 깨워버렸고 그 진실이 무겁게 내려앉으면서도 흥분으로 가슴이 뛰었죠. 그의 존재는 내 일상의 평범함을 산산조각내고 나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 헤매는 듯한 발자국 소리와 낮게 울리는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창밖으로 비치는 번개는 마치 우리를 비추는 무대 조명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검은 눈동자가 더욱 선명하게 빛났고 그의 젖은 티셔츠에 감춰진 탄탄한 근육들은 전율을 일으켰죠. 류슬란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선영 씨,
이건 이제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해요. 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속에 담긴 결의는 나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나 자신조차도 몰랐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욕망과 두려움,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엉켜 내 몸과 마음을 뒤흔들었죠. 그의 손끝이 내 팔을 따라 미끄러지며 내 피부를 뜨겁게 달구었고 나는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남편 영호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가 알게 된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될까? 나와 류슬란, 그리고 영호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선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비가 쏟아지듯 내리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불꽃 같은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운명임을 깨달았으니까요. 나와 류슬란, 그리고 영호, 이 세 사람의 얽힌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파국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죠. 모든 것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 내리는 문경의 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집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류슬란과 함께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단단히 감싸며 경계심을 드러냈죠. 집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김선영 씨, 당신이 숨기려 했던 진실을 이제는 모두 드러낼 시간입니다. 나는 심장이 멎을 듯했고 류슬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주시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원한과 비밀이 얽혀 있었고 이 집과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 영호가 돌아오는 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먼지투성이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이 모든 비밀과 감춰진 욕망, 그리고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 말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류슬란은 내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선영 씨,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과 가장 뜨거운 순간이 교차하는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문턱에서 나는 앞으로 펼쳐질 운명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궁금하지 않나요?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류슬란과 남편 영호, 두 남자 사이에서 내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 모든 비밀과 갈등, 욕망이 뒤엉킨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다음 장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